안녕하세요. 정수진입니다. 올해 44살이고 경기도에서 비뇨기과를 운영하고 있어요. 의대에 들어간 20살부터 지금까지 오직 공부와 일만 하며 살아왔습니다. 결혼은커녕 제대로 된 연애 한 번 해본 적이 없는 노처녀죠. 40년 넘게 살면서 심장이 두근거려 본 적이 몇 번이나 될까요? 의대생 때 선배에게 호감을 느꼈던 것 같은 과 동기에게 잠깐 관심을 가졌던 것 정도가 전부예요. 그마저도 고백은커녕 제대로 대화 한 번 나눠본 적이 없었어요. 항상 공부가 먼저였고 시험이 먼저였고 일이 먼저였거든요. 가끔 대학 동창들의 결혼식에 가면 복잡한 마음이 들어요. 축하해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러웠고 동시에 나는 언제쯤 저런 날이 올까 하는 씁쓸함이 밀려왔어요. 하지만 그런 감정도 잠깐이었어요.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면 일상에 묻혀버렸거든요. 그런 제 일상의 변화가 찾아온 건 화요일 오후였습니다. 다음 환자분 들어오시라고 하세요. 간호사 김 선생님이 차트를 정리하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박성민이라는 이름이 적혀 있더군요. 50대 남성, 초진 환자였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저는 그저 평범한 환자분 중 한 분이라고 생각했어요. 문이 열리면서 한 분이 들어오셨어요. 첫인상부터 남달랐어요. 키가 제법 크고 어깨가 듬직했어요. 정장을 단정하게 차려입은 모습에서 품격이 느껴졌고 머리도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어요. 56살로 되어 있었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잘 관리된 외모였어요. 얼굴에는 세월의 흔적이 있었지만 그것조차 성숙한 매력으로 다가왔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목소리부터가 달랐어요. 낮고 차분했는데 마치 좋은 와인처럼 깊이가 있었어요. 보통 비뇨기과에 처음 오시는 남성분들은 어색해하거나 긴장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당연한 일이죠. 민감한 부위를 다루는 과니까요. 그런데 이분은 전혀 그런 기색이 없으셨어요. 오히려 자연스럽고 당당한 모습이었어요. 네, 어서 오세요. 앉으시죠. 저도 평소처럼 담담하게 인사를 건넸지만 왠지 모르게 이분에게서는 다른 환자분들과는 조금 다른 아우라가 느껴졌어요. 뭐라고 설명하기 어려운 그냥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어떤 증상으로 오셨나요? 네, 원장님. 요즘 들어 소변 보는 게 예전 같지 않아서요. 횟수도 잦아지고 시원하지도 않고요. 그리고 아무래도 나이가 있다 보니 남성 기능 쪽도 좀 걱정이 되어서 한번 검진 받아보려고 합니다. 솔직하고 담백한 대답이었어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과도하게 당당한 것도 아닌 적당히 성숙한 태도였어요. 제가 지금까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씀하시는 분은 드물었어요. 언제부터 이런 증상이 있으셨나요? 한 2달 정도 된 것 같아요. 다른 불편한 증상은 없으세요? 특별히 아픈 곳은 없고요. 그냥 예전 같지 않다는 느낌이에요. 간단한 의학적 문진을 계속했어요. 평범한 50대 남성의 증상이었어요. 특별할 것도 없는 일반적인 케이스였죠. 알겠습니다. 그럼 검진을 해보겠습니다. 옆 침대로 이동해 주시겠어요? 네, 알겠습니다. 성민 씨가 진료대로 이동하셨어요. 저는 의료용 장갑을 끼고 검진 준비를 했어요. 수많은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으니 익숙한 일이었어요. 하지만 왜인지 오늘은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어요. 옷을 좀 내려주시겠어요? 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정말 깜짝 놀랐어요. 어머나. 속으로 감탄사가 나왔어요. 지금까지 정말 많은 남성 환자분들을 진료해 왔어요. 수백 명은 좋게 될 거예요. 하지만 이런 경우는 정말 처음이었어요. 크기가 정말 인상적이었거든요. 아니, 인상적이라는 말로는 부족해요. 충격적이었어요. 저도 모르게 침을 꿀꺽 삼켰어요. 의사로서는 당연히 냉정함을 유지해야 하는데 순간적으로 마음이 흔들렸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충격을 받아본 적이 없었거든요. 이렇게 큰 게 만약에 정말로 갑자기 이상한 상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한 번도 해본 적 없는 그런 상상 말이에요.
만약에 들어온다면 어떤 느낌일까? 아플까? 아니면 좋을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제가 지금 뭘 생각하고 있는 거죠? 저는 의사예요. 전문이라고요.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되는데. 원장님, 환자분의 목소리에 정신을 차렸어요. 아, 네. 죄송해요. 검진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애써 평정심을 되찾으려 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다는 걸 느꼈어요. 의료용 장갑을 끼고 있었지만 그분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았어요. 촉진을 시작했는데 처음 손끝이 닿는 순간 짜릿한 전기가 흐르는 듯 했어요. 단순한 의학적 검진이어야 하는데 왜 이렇게 마음이 두근거리는 거죠? 정수진, 정신 차려. 넌 의사야. 이건 그냥 진료일 뿐이야. 스스로에게 계속 말했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그분의 그것을 만지고 있는 제 손이 떨리고 있었고 이상한 감정들이 계속 올라왔어요. 검진을 하는 동안 계속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의학적 관찰을 해야 하는데 자꾸만 다른 쪽으로 생각이 흘러갔어요. 40년 동안 경험해보지 못한 것들에 대한 호기심이 솟구치고 있었어요. 특별한 이상은 없어 보이네요. 겨우겨우 검진을 마쳤어요. 성민 씨가 옷을 다시 입으시는 동안 저는 차트에 뭔가를 적는 척하며 마음을 진정시키려 했어요. 하지만 제 얼굴이 얼마나 빨개졌는지 그분이 눈치채셨을까봐 걱정됐어요. 그런데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진료실 불이 꺼졌어요. 정전인가? 성민 씨가 말씀하셨어요. 저는 완전히 당황했어요. 진료 중에 정전이 되다니 이런 일은 정말 처음이었거든요. 잠깐만요.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스위치를 만져봤지만 소용없었어요. 완전 정전이었어요. 에어컨도 멈췄고 컴퓨터도 꺼졌어요. 진료실이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원장님, 괜찮으세요? 어둠 속에서 성민 씨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목소리가 참 든든하게 들렸어요. 전혀 당황하는 기색이 없었거든요. 저는 괜찮은데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어떻게 해야 할지. 원장님,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분이 휴대폰 플래시를 켜셨어요. 진료실이 다시 은은하게 밝아졌어요. 갑자기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형광등 불빛과는 전혀 다른 뭔가 은밀하고 로맨틱한 분위기였어요. 원장님, 혹시 전기 관련 문제라면 제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전기요? 저는 전기기사거든요. 이런 상황에는 좀 익숙해요. 전기기사시라고요? 그제야 이해가 됐어요. 그분의 차분하고 전문적인 모습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알겠더라고요. 정말 전기 전문가셨구나. 그럼 정말 부탁드려도 될까요? 물론이죠. 걱정하지 마세요. 성민 씨가 일어나서 벽 쪽으로 가셨어요. 휴대폰 불빛으로 전기 패널을 살펴보시더니 정말 능숙한 손놀림으로 뭔가를 만지기 시작하셨어요. 아, 여기 차단기가 내려갔네요. 아마 과부하 때문인 것 같아요. 에어컨이랑 의료 장비들이 동시에 가동되면서 그런 것 같은데요. 그런가요? 저는 그분이 일하는 모습을 지켜봤어요. 정말 전문가다운 모습이었어요. 진료받으러 온 환자분이 이렇게 도움을 주시다니 참 신기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의 모습이 정말 멋있어 보였어요. 침착하고 전문적이고 뭔가 의지할 수 있는 느낌이었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금방 해결될 거예요. 그분이 차근차근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또 다른 매력을 느꼈어요. 아까는 신체적인 충격이었다면 이번에는 인격적인 매력이었어요. 위기 상황에서 이렇게 든든하게 해결해 주시는 모습이 정말 좋았어요. 됐습니다. 차단기를 올리시자 진료실에 다시 불이 들어왔어요. 에어컨도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와, 정말 고맙습니다. 저는 진심으로 감사했어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전문적으로 도와주시다니요. 별 말씀을요. 당연한 일이죠. 성민 씨가 미소를 지으셨어요.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뭔가 따뜻한 것이 퍼져나갔어요. 그런데 원장님께서 정말 침착하게 대처하시더라고요.
전혀 당황하시는 모습을 안 보이셔서 오히려 제가 놀랐습니다. 아니에요. 사실 많이 당황했어요. 성민 씨가 도와주지 않으셨다면 정말 어떻게 될 뻔했는지 그때 깨달았어요. 저도 모르게 성민 씨라고 부르고 있었다는 거려. 평소라면 환자분이라고 했을 텐데 말이에요. 다행히 큰 문제는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런 일이 또 생길 수 있으니까 나중에 정기 점검을 한번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말 감사해요. 다시 진료대에 앉으신 성민 씨를 보니 아까보다 훨씬 더 매력적으로 느껴졌어요. 신체적인 충격에 인격적인 매력까지 더해지니까 정말 완전히 매료된 기분이었어요. 그럼 진료를 마저 하겠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어요. 아까는 그분의 신체만 보고도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는 그것뿐만 아니라 그분이라는 사람 자체에 끌리고 있었어요. 정수진, 정신 차려. 넌 의사고 이분은 환자야. 하지만 마음이 마음대로 되지 않았어요. 계속 두근거렸고 자꾸만 이상한 생각들이 들었어요. 검사 결과는 대체로 양호한 편입니다만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사실 특별한 문제는 없었거든요. 일반적인 50대 남성의 상태였어요. 하지만 어쩐지 이분을 그냥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환자분, 혹시 다른 불편한 점은 없으세요? 딱히 없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몇 가지 검사를 더 해보시면 어떨까요? 혈액 검사, 소변 검사, 그리고 남성 호르몬 수치도 확인해 보고요. 정말 솔직히 말하면 당장 급하게 필요한 검사들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도 모르게 그런 말이 나왔어요. 이분을 다시 보고 싶었거든요. 원장님께서 하자고 말씀하시니까 그렇게 하죠. 건강은 미리미리 챙기는 게 좋으니까요. 성민 씨가 흔쾌히 동의해 주셨어요.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그럼 체열하시고 일주일 후에 다시 오시면 검사 결과를 알려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체열을 한 후 성민 씨가 일어났습니다. 성민 씨, 오늘 정전 때문에 불편하셨을 텐데 도움을 주셔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별 말씀을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원장님, 그분이 나가시고 나서 저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오늘 일어난 일들이 꿈만 같았거든요. 신체적인 충격, 정전 사건, 그리고 그분의 전문적인 모습까지. 이 모든 게 겹쳐지면서 저는 완전히 다른 감정을 경험하고 있었어요. 진료실은 다시 평온을 되찾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평온하지 않았어요. 심장이 계속 두근거렸고 자꾸만 성민 씨 생각이 났어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도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분 생각만 났거든요. 위기 상황에서 보여주신 든든한 모습, 그리고 아까 봤던 그분의 그것까지. 정수진, 이러면 안 돼. 넌 의사야. 하지만 스스로를 타이르면서도 마음 한편으로는 일주일 후가 기다려졌어요. 그리고 그 일주일은 정말 길게 느껴졌어요. 다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도 자꾸만 성민 씨가 떠올랐거든요. 드디어 일주일이 지나고 성민 씨가 다시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어서 오세요. 검사 결과 나왔어요. 저는 애써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하려 했어요. 하지만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원장님, 제 결과는 어떤가요? 다행히 모든 수치가 정상 범위 내에 있어요. 건강하세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성민 씨가 안도의 표정을 지으셨어요. 사실 이제 더 이상 오실 이유가 없어진 거죠. 하지만 저는 그분을 보내고 싶지 않았어요. 하지만 예방 차원에서 정기적으로 체크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50대 남성분들은 특히 주의하셔야 하거든요. 또 이상한 말이 나왔어요. 물론 틀린 말은 아니지만 굳이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아니었거든요. 그럼 언제쯤 다시 오면 될까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적당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죠. 그렇게 성민 씨의 정기 진료가 시작됐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오시는데 그날이 되면 저는 괜히 설레었습니다. 세 번째 방문 때부터는 진료 외의 이야기도 나누기 시작했어요. 성민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죠. 원장님은 어떠세요?
매일 바쁘시겠어요. 네, 그런 편이에요. 하지만 의미 있는 일이기도 하고요. 의사라는 직업이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사람들의 건강을 책임지시니까요. 이런 식으로 소소한 대화를 나누는 게 참 좋았어요. 성민 씨는 말씀을 참 재미있게 하시는 분이었거든요. 네 번째 방문 때는 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왔어요. 성민 씨, 전기기사 일은 어떠세요? 힘들지 않으세요? 힘들 때도 있지만 20년 넘게 해온 일이라 이제는 익숙해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필요한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보람도 있고요. 20년이나 하셨다니 정말 베테랑이시네요. 정말 대단하세요. 이제는 현장보다는 관리 쪽 일을 더 많이 해요. 젊은 기사들 교육도 하고요. 그분의 말에서 일에 대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자신의 일을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이었어요. 솔직히 너무 멋있었습니다. 다섯 번째 방문 때는 성민 씨가 특별한 말씀을 하셨어요. 원장님이 진료를 정말 꼼꼼하게 해주셔서 우리 애들도 데려와야겠어요. 애들이요? 순간 제 마음이 복잡해졌어요. 당연히 결혼을 했을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들으니까 표정 관리가 안 되더라고요. 네, 아들 둘이 있거든요. 아드님들이 계세요? 네, 둘 있는데 4년 전에 이혼해서 아내가 키우고 있어요. 아, 돌싱이시구나. 저는 속으로 안도했어요. 왜 안도했는지는 스스로도 잘 모르겠지만요. 성민 씨, 혼자 지내시는 게 외롭지 않으세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가끔은 외롭죠. 하지만 아이들이 안정적인 환경에서 자라는 게 중요하니까요. 그분의 말에서 아이들에 대한 깊은 사랑이 느껴졌어요. 좋은 아버지시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원장님은 자녀분들이 어떻게 되세요? 갑자기 저에 대한 질문이 나와서 당황했어요. 아, 저는 아직 결혼을 안 해서요. 아, 죄송합니다. 너무 미인이셔서 당연히 결혼하셨을 거라고 생각했네요. 그분이 당황하며 사과하셨어요. 그런데 미인이라고 하시니까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아니에요. 공부하고 일하느라 그런 생각할 겨를이 없었어요. 그렇구나. 그런데 원장님은 외롭지 않으세요? 외롭죠. 많이요. 제가 이런 개인적인 이야기를 환자분과 나누고 있다는 게 신기했어요. 하지만 자연스러웠어요. 여섯 번째 방문부터는 진료 시간이 점점 길어졌어요. 의학적으로 필요한 시간보다 훨씬 오래 이야기를 나누곤 했거든요. 그리고 여섯 번째 방문 때 뭔가 결정적인 변화가 일어났어요. 진료를 하는 도중에 저도 모르게 손길이 조금 더 부드러워졌어요. 제 자신이 놀라웠어요. 성민 씨도 그걸 느끼셨는지 평소와 달라지셨어요. 원장님, 네, 지금 이건 진료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하지만 제 목소리도 평상시와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낮았어요. 그리고 저도 모르게 계속 손을 움직이고 있었어요. 제 손길에 점점 더 반응하기 시작했어요. 단단해지고 있었거든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어쩌죠? 성민 씨가 곤란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왜 곤란한지 알았지만 모르는 척했습니다. 괜찮아요. 자연스러운 반응이에요. 저는 계속 손을 움직였어요. 어떤 상황인지 둘 다 알고 있었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40년 동안 억눌렀던 뭔가가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원장님,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성민 씨가 조심스럽게 물으셨어요. 하지만 그분의 목소리는 묘하게 기대감이 섞여 있었어요. 진료 과정 중 하나입니다. 저는 더욱 대담하게 움직였어요. 의사로서 해야 할 행동이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지만 더 이상 제어할 수 없었어요. 성민 씨의 반응이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숨소리가 거칠어지고 몸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심장이 빠르게 뛰고 온몸이 화끈거렸어요. 원장님, 저 정말 못 참겠어요. 성민 씨, 참지 마세요. 그리고 기쁨의 탄식이 나왔습니다. 저는 그 순간을 지켜보면서 이상한 쾌감을 느꼈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처음 경험하는 감정이었어요. 둘 다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제가 방금 뭘 한 건지,
우리가 뭘 한 건지 실감이 나지 않았거든요. 원장님, 성민 씨, 후회하지 마세요. 저도 후회 안 해요. 저는 진심이었어요. 이상하게도 후회되지 않았거든요. 오히려 뭔가 살아있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얼마나 메마른 삶을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 사이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진료라는 명목하에 만나긴 했지만 이제는 서로를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었거든요. 그 다음 방문이 다가오면서 저는 결심했어요. 이제는 정말로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할 때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리고 마침내 그날이 왔어요. 7번째 방문 날, 저는 성민 씨에게 전화를 했습니다. 제 전화를 받은 성민 씨는 당황했지만 환자들에게 가끔 전화한다고 둘러댔습니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던 제안을 했어요. 성민 씨, 오늘은 조금 늦은 시간에 오시면 어떨까요? 8시쯤에요. 8시요. 그 시간에도 진료가 가능한가요? 네, 오늘 특별히 시간을 내서 좀 더 자세한 검진을 해드리고 싶어서요. 그분이 저녁 8시에 병원에 오셨을 때 간호사들은 모두 퇴근하고 병원에는 저 혼자만 있었어요. 원장님, 병원에 아무도 없네요. 성민 씨가 텅 빈 대기실을 보며 말씀하셨어요. 네, 저만 있어도 진료 가능해요. 이쪽으로 오세요. 저는 그분을 원장실로 안내했어요. 평소와 다른 고요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오늘은 원장실에서 상담을 받으시면 어떨까요? 좀 더 편안한 분위기에서요. 원장실에서요. 네, 프라이버시가 보장되거든요. 그분도 제 의도를 눈치채신 것 같았어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오셨거든요. 원장실은 진료실보다 훨씬 사적인 공간이었어요. 소파도 있고 조명도 더 은은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완전히 밀폐된 공간이었어요. 여기가 훨씬 편하네요. 성민 씨가 소파에 앉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네, 특별한 환자분들과는 이제 여기서 상담을 할까 생각 중이에요. 특별한 환자라는 말을 하면서 저는 그분의 눈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제가 특별한 환자인가요? 매우 특별해요. 그 순간 공기가 달라졌어요. 둘 다 이제 더 이상 단순한 의사와 환자 관계가 아니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성민 씨가 천천히 제게 다가왔어요. 저도 뒤로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분을 향해 한 걸음 다가갔어요. 원장님, 수진이라고 불러주세요. 수진 씨. 그분이 제 이름을 부르는 순간 짜릿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심장이 떨리는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그분이 조심스럽게 제 얼굴에 손을 댔어요. 따뜻하고 거친 손이었어요.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지만 무척 부드럽게 제 뺨을 어루만져 주셨어요. 정말 괜찮은 거죠? 괜찮아요. 아니, 괜찮은 게 아니라 원해요. 제가 이런 말을 할 줄이야. 스스로도 놀라웠어요. 하지만 정말 솔직한 마음이었어요. 그분이 천천히 제게 입을 맞췄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처음에는 조심스럽고 부드러웠지만 점점 더 격렬해졌어요. 저도 적극적으로 응답했어요. 이런 감정이 이렇게 자연스러울 줄 몰랐어요. 키스가 끝나고 우리는 서로를 바라봤어요. 그분의 눈에서 저와 같은 욕망을 읽을 수 있었어요. 수진 씨, 정말 확실한 거죠? 네, 확실해요. 더 이상 망설일 이유가 없었어요. 우리는 서로를 원하고 있었고 더 이상 참을 수도 없었어요. 하지만 그 순간 갑자기 무서워졌어요. 40년 넘게 경험해보지 못한 일이었거든요. 성민 씨, 저 처음이에요. 알아요. 천천히 할게요. 그분이 정말 젠틀하게 저를 대해주셨어요.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제가 괜찮은지 계속 물어보면서요. 제 마음은 두려움과 설렘이 동시에 들었어요. 아파요? 조금. 하지만 괜찮아요. 정말 아팠어요. 하지만 동시에 이런 기분은 처음이었어요. 살아있다는 느낌, 여자라는 느낌, 사랑받고 있다는 느낌. 그분은 정말 배려심이 깊으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저는 진짜 여자가 됐어요. 44년 만에 말이에요. 수진 씨, 괜찮아요? 끝나고 나서 그분이 걱정스럽게 물으셨어요. 네, 괜찮아요. 아니,
너무 좋아요. 정말 그랬어요. 아프긴 했지만 이상하게 행복했어요. 뭔가 완성된 기분이었어요. 성민 씨, 이런 거 정말 처음이에요. 원장님, 저도 조심스러웠어요. 혹시 상처받을까봐. 그분이 저를 꽉 안아주셨어요. 따뜻하고 포근했어요. 후회 안 해요. 전혀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도요. 수진 씨를 만나서 정말 행복해요. 그날 밤, 저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기분이었어요. 더 이상 그냥 의사 정수진이 아니라 여자 정수진이 된 것 같았거든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순간들이 생각났어요. 그분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키스, 그리고 저를 바라보던 그 눈빛까지.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행복을 느껴본 적이 없었어요. 이제야 진짜 제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저는 성민 씨에게 완전히 빠져 있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그분도 저를 원하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었어요. 이제부터는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40대 중반, 늦은 시작이었지만 그래서 더욱 소중하고 간절했어요. 그 이후로 저와 성민 씨의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단순한 의사와 환자가 아니었거든요. 그 다음번 진료 때였습니다. 뭔가 평소와 달랐어요. 성민 씨가 계속 휴대폰을 신경 쓰시는 것 같았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때였어요. 갑자기 성민 씨 휴대폰이 울렸어요. 진동이 아니라 벨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원장님, 죄송해요. 잠깐만요. 성민 씨가 휴대폰을 확인하시는데 화면에 미영이라는 이름이 크게 떠 있더라고요. 아마 전 부인 이름인 것 같았어요. 순간 제 심장이 철렁했어요. 받으세요. 아니에요. 나중에 받을게요. 하지만 전화가 계속 울렸어요. 3번, 4번. 끊이지 않더라고요. 중요한 전화일 수도 있으니까 받으세요. 아이들 일일 수도 있잖아요. 그럼, 잠깐만요. 성민 씨가 결국 전화를 받으셨어요. 여보세요? 여보세요라고 하셨는데 평소 저에게 하시는 목소리와는 좀 달랐어요. 더 부드러웠어요. 미영아, 무슨 일이야? 전화기 너머로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가 꽤 컸는지 저에게도 들렸거든요. 미영아라고 부르시는 걸 들으니까 정말 마음이 아팠어요. 전화내지만 아직도 그렇게 친근하게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여보,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없을까? 나도 그동안 많이 생각해 봤는데 우리가 너무 성급하게 헤어진 것 같아. 아이들도 아빠를 그리워하고 있어. 그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어요. 전 부인이 재결합을 제안하고 있는 거였어요. 미영아, 우리 그런 이야기 이미 다 끝났잖아. 하지만 여보는 아직 나를 사랑하잖아. 나도 알고 있어. 우리 다시 시작하자. 응,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제가 듣기에도 정말 간절한 목소리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성민 씨를 여보라고 부르는 게 너무 자연스러웠어요. 미영아, 지금은 곤란해. 나중에 다시 전화할게. 성민 씨가 서둘러 전화를 끊으셨어요. 그리고 저를 바라보셨는데 표정이 정말 당황스러워 보였어요. 저는 그 순간 모든 걸 다 들었어요. 전 부인이 다시 돌아오고 싶어 한다는 것, 아이들도 아빠를 그리워한다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그 여자가 성민 씨를 아직도 사랑한다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까지. 수진 씨, 방금 건 다 들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어요. 갑자기 머리가 하얘졌어요. 지난 몇 달 동안의 행복했던 시간들이 모두 거짓말이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원장님,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저는 미영이와 완전히 끝났어요. 그래요. 그런데 목소리가 그렇게 들리지 않던데요. 정말 그랬어요. 저에게 하시는 목소리와는 분명히 달랐어요. 더 부드럽고 더 친근했어요. 수진 씨, 성민 씨, 저는 자리에서 일어섰어요. 갑자기 이 모든 상황이 현실로 다가왔어요. 저는 결국 전부인이 있는 남자와 바람을 피우고 있었던 거예요. 저희 병원에서 더 이상 해드릴 게 없을 것 같네요. 수진 씨,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오해가 아니잖아요. 전 부인이 돌아오고 싶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저는 아이들도 있고 가족이잖아요.
저는 뭐예요? 그냥 잠깐의 위안이었나요? 제 목소리가 점점 높아지고 있었어요. 감정을 컨트롤할 수 없었어요.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뭐예요? 진짜 사랑이었다고요? 네, 정말 사랑이에요. 절 사랑한다면 전 부인 전화를 그렇게 부드럽게 받아요. 수진 씨, 제발. 다른 병원에 가시면 더 좋은 진료를 받으실 수 있을 거예요. 나가보세요. 수진 씨, 가라고 했어요. 제가 소리를 지르자 성민 씨가 정말 놀라신 표정을 지으셨어요. 저도 제가 이렇게 감정적으로 반응할 줄 몰랐어요. 수진 씨, 정말 오해예요. 제발 한 번만 설명할 기회를 주세요. 설명은 필요 없어요. 사실 저도 마음 한편으로는 설명을 듣고 싶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만약 정말 전 부인을 아직 사랑하고 계신다면 어떡하죠? 어차피 저는 잠깐의 위안이었겠죠. 전 부인이 돌아오고 싶다고 하니까 이제 저는 필요 없는 거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만 가세요. 다시는 오지 마세요. 성민 씨가 한참을 저를 바라보시더니 결국 진료실을 나가셨어요. 문이 닫히는 소리가 정말 크게 들렸어요. 혼자 남은 진료실에서 저는 주저앉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서 일어설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눈물이 나기 시작했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렇게 마음이 아픈 건 처음이었어요. 나 같은 여자는 사랑받을 자격이 없나 봐. 자책하는 마음이 밀려왔어요. 처음부터 말이 안 되는 관계였어요. 저는 40대 중반의 노처녀이고 성민 씨에게는 두 아이의 엄마인 전부인이 있잖아요. 그날 오후는 정말 힘들었어요. 다른 환자분들을 진료하면서도 계속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간호사들이 눈치챌까봐 화장실에 가서 울기도 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마찬가지였어요. 혼자 있으니까 더 외로웠어요. 몇 달 동안 성민 씨와 함께했던 이 공간이 이제는 너무 텅 비어 보였어요. 그날부터 성민 씨에게서 전화와 문자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수진 씨, 제발 한 번만 만나서 이야기해요. 오해를 풀고 싶어요. 전 부인과는 정말로 끝났어요. 수진 씨 없으면 안 돼요. 이런 내용의 메시지들이 계속 왔어요. 처음에는 읽기만 하고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마음이 흔들렸어요. 정말 오해였을까요? 혹시 제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걸까요? 그래도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무서웠거든요. 만약 다시 만났는데 또 상처받으면 어떡하죠?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났어요. 성민 씨로부터의 연락도 점점 줄어들었어요. 수진 씨, 마지막으로 한 번만 연락드려요. 정말 오해예요. 저는 수진 씨를 사랑해요. 이런 메시지를 마지막으로 연락이 끊어졌어요. 마음 한편으로는 서운했지만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했어요. 애초에 불가능한 관계였으니까요. 그렇게 3주가 지났어요. 저는 다시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았어요. 자꾸만 성민 씨 생각이 났거든요. 병원에서 일할 때도, 집에 있을 때도, 심지어 잠들 때도 성민 씨 생각이 났어요. 그분과 함께했던 시간들이 꿈만 같았어요. 정말 행복했었는데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눈물이 났어요. 같이 일하는 간호사 쌤들도 제 변화를 눈치챘습니다. 원장님, 요즘 좀 힘들어 보이는데 괜찮으세요? 네, 괜찮아요. 뭔가 있으면 언제든지 말해주세요. 고마운 말이었지만 말할 수는 없었어요. 환자와 그런 관계를 가졌다는 걸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그런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금요일이었어요. 그날은 새로 들어온 의료 장비들을 공부하느라 평소보다 늦게까지 병원에 있었어요. 간호사들은 모두 퇴근하고 저 혼자 남아서 매뉴얼을 읽고 있었거든요. 의료 기술이 정말 빠르게 발전하고 있어서 계속 공부하지 않으면 뒤처지게 돼요. 그래서 새로운 장비가 들어올 때마다 매뉴얼을 꼼꼼히 읽어보는 편이에요. 시간이 많이 지난 줄 몰랐는데 시계를 보니 벌써 9시가 넘어 있었어요. 밖이 벌써 어두워졌더라고요. 이제 집에 가야겠다. 짐을 챙기고 병원을 나서는데 밖에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제법 굵은 빗줄기였어요. 우산을 안 가져왔다는 걸 그때 깨달았어요.
차까지 뛰어서 가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며 병원 입구를 나서는데 깜짝 놀랐어요. 병원 앞 가로등 아래에 누군가가 비를 맞으며 서 있었거든요. 흠뻑 젖은 채로 말이에요. 자세히 보니 성민 씨였어요. 성민 씨? 제가 부르자 그분이 고개를 돌리셨어요. 온몸이 비에 젖어 있었어요. 정장이 다 젖어서 몸에 달라붙어 있었고 머리도 완전히 젖어 있었어요. 수진 씨. 그분의 목소리가 떨리고 있었어요. 추위 때문인지 감정 때문인지 왜 이렇게 비를 맞고 계세요? 언제부터 여기 계셨어요? 몇 시간 됐어요? 몇 시간이요? 미쳤어요? 왜 그래요? 수진 씨를 기다렸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미어질 것 같았어요. 몇 시간 동안 비를 맞으면서 저를 기다리셨다니. 감기 걸려요. 빨리 어디 들어가세요. 수진 씨가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면 계속 여기 있을 거예요.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마세요. 죽고 싶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으로는 감동이 밀려왔어요. 이렇게까지 해서 저를 만나려고 하시다니. 그래도 아직 화가 완전히 풀리지는 않았어요. 집에 가세요. 할 말 있으면 내일 하세요. 수진 씨, 제발 한 번만 들어주세요. 정말 오해라고요. 비에 젖은 성민 씨를 보니 마음이 약해졌어요. 하지만 아직도 상처가 아물지 않았거든요. 집에 가요. 이러면 정말 감기 걸려요. 수진 씨 집으로 가도 될까요? 네, 거기서 이야기해요. 제발요. 성민 씨의 간절한 표정을 보니 더 이상 거절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정말 감기 걸까봐 걱정됐어요. 알겠어요. 제 차에 타세요. 그렇게 저는 성민 씨를 제 집으로 데려갔어요. 차 안에서도 계속 물이 뚝뚝 떨어져서 시트가 다 젖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수건을 드렸어요. 빨리 닦으세요. 옷도 갈아입어야 해요. 고맙습니다. 옷을 뭘 입어야 하지? 잠깐만요. 저는 예전에 큰 사이즈로 잘못 산 티셔츠를 갖다 줬어요. 이거라도 입으세요. 성민 씨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저는 따뜻한 차를 끓였어요. 마음은 복잡했지만 그래도 감기 걸까봐 걱정됐거든요. 성민 씨, 이제 말씀하세요. 차를 내놓으며 말했어요. 성민 씨는 정말 초라한 모습이었어요. 젖은 머리, 빌린 제 옷을 입은 모습. 안쓰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수진 씨, 미영이와는 정말 끝났어요. 하지만 그날 전화 받으실 때 아이들 엄마니까 예의상 그렇게 한 거예요. 마음은 전혀 없어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은 수진 씨뿐이에요. 사랑한다는 말을 들으니까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하지만 아직 완전히 믿기지는 않았어요. 하지만 아이들도 있고 전 부인도 돌아오고 싶어 하시잖아요. 아이들은 제가 사랑하지만 미영이와는 다른 문제예요. 우리는 4년 전에 완전히 끝났어요. 왜 이혼하신 거예요? 미영이가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그래서 이혼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돌아오고 싶다고 하는 거예요. 그 남자와 헤어졌나 봐요. 그래서 저한테 돌아오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그럼 다시 생각해 보실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수진 씨, 절대 아니에요. 성민 씨가 단호하게 말씀하셨어요. 수진 씨, 저는 다시는 미영이와 함께할 생각이 없어요. 이미 마음이 완전히 떠났거든요. 정말요? 정말이에요. 계속 말할 수 있어요. 제가 지금 사랑하는 사람은 수진 씨뿐이에요. 그분이 제 손을 잡으셨어요. 따뜻했어요. 수진 씨, 저를 믿어주세요. 제발요. 저는 성민 씨의 눈을 바라봤어요. 정말 진심이 느껴졌어요. 거짓말을 하시는 것 같지 않았어요. 저도 성민 씨를 사랑해요. 드디어 마음속 말을 꺼냈어요. 수진 씨, 성민 씨가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정말 따뜻하고 든든했어요. 3주 동안 느꼈던 외로움과 상처가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미안해요, 수진 씨. 오해하게 만들어서. 저도 미안해요. 너무 성급하게 화를 냈어요. 이해해요. 수진 씨 입장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었을 거예요. 그렇게 화해를 하고 나니 지난 3주 동안의 고통이 모두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수진 씨, 이제 정말로 저를 믿어주세요. 네, 믿을게요.
그분이 제 얼굴을 부드럽게 쓰다듬으며 키스했어요. 3주 만에 키스였는데 더욱 간절하고 뜨거웠어요. 수진 씨, 보고 싶었어요. 저도요. 정말 많이. 우리는 서로를 끌어안고 한참을 그대로 있었어요. 말이 필요 없었어요. 서로의 체온만으로도 충분했어요. 3주 만에 다시 만난 우리에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리움이 있었거든요. 그날 밤은 처음과는 달랐어요. 더 진하고 더 간절했어요. 서로를 잃을 뻔했다는 두려움 때문에 더욱 절실하게 사랑했어요. 수진 씨, 정말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성민 씨. 그날 밤 우리는 정말로 하나가 됐어요. 마음까지 완전히 하나가 된 기분이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니 성민 씨가 아직 자고 계셨어요. 잠든 얼굴이 정말 평화로워 보였어요. 어젯밤 비를 맞으며 고생한 흔적이 얼굴에 남아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해 보였어요. 이 사람과 함께 늙어갈 수 있을지도 몰라.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결혼에 대한 생각을 처음 해본 거였어요. 성민 씨가 깨어나시더니 저를 보고 미소를 지으셨어요. 좋은 아침이에요. 수진 씨, 좋은 아침이에요. 어젯밤 잘 잤어요. 네, 정말 잘 잤어요. 오랫동안 이렇게 편안하게 잔 적이 없었어요. 저도요. 그분이 일어나서 저를 안아주셨어요. 수진 씨, 앞으로 어떻게 할까요? 무엇을요? 우리 관계 말이에요. 계속 이렇게 숨어서 만날 수는 없잖아요. 맞는 말이었어요. 언제까지 이렇게 만날 수는 없었거든요. 천천히 생각해봐요. 네, 그렇게 해요. 하지만 저는 이미 마음속으로 결정한 게 있었어요. 성민 씨와 함께 미래를 만들어가고 싶다는 생각 말이에요. 그날부터 우리 관계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더 이상 숨지 않기로 했어요. 물론 병원에서는 조심했지만 퇴근 후에는 자유롭게 만났어요. 성민 씨는 정말 좋은 분이었어요. 배려심도 깊고 유머러스하고 무엇보다 저를 진심으로 사랑해 주셨어요.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확신하게 됐어요. 이분과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을요. 하지만 동시에 조심스러웠어요. 병원이라는 공간에서는 누가 볼지 모르니까요. 성민 씨는 더 자주 오시기 시작했어요. 원래 2주에 한 번이었는데 이제는 일주일에 한 번, 때로는 그보다 더 자주도 오셨어요. 물론 진료는 핑계였어요. 둘 다 그걸 알고 있었지만 달리 만날 방법이 없었거든요. 요즘 컨디션은 어떠세요? 좋아요. 수진 씨 덕분에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름을 부르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조심해야 했지만 원장실에서 단둘이 있을 때는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었어요. 원장실에서 보내는 시간들이 점점 늘어났어요. 명목상으로는 상담이었지만 실제로는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는 시간이었어요. 수진 씨, 의사가 되기 전에는 뭘 하고 싶었어요? 글쎄요. 사실 어릴 때부터 의사가 되고 싶었어요. 다른 꿈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럼 후회는 없고요. 후회라기보다는 아쉬움이 있죠. 너무 일만 하면서 살았나 싶어서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잖아요. 성민 씨의 말에 제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그분과 함께 있으면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는 생각 말이에요. 성민 씨는 어떠세요? 전기기사 말고 다른 꿈은 없었나요? 젊을 때는 건축가가 되고 싶었어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워서 전기 쪽으로 왔죠. 지금도 그런 꿈이 있으세요? 글쎄요. 이제는 안정적인 게 더 중요하죠. 특히 아이들 생각을 하면요. 그분이 아이들 이야기를 할 때면 정말 좋은 아버지라는 게 느껴졌어요. 이혼하셨지만 여전히 아이들을 많이 사랑하고 계시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더 개인적인 이야기도 나눴어요. 성민 씨, 이혼하실 때 많이 힘드셨겠어요. 그렇죠. 특히 아이들 때문에 더 힘들었어요. 아빠가 곁에 없어도 잘 자랄 수 있을까 걱정되고요. 지금도 만나시나요? 아이들이요. 한 달에 한두 번 정도 만나요. 전처가, 미영이가 허락할 때만요. 미영이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왠지 모르게 가슴이 싸했어요. 아직도 전 부인을 그렇게 부르시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아직도 연락하세요? 그렇게 몇 달이 지나면서 저는 마음속 깊이 확신하게 됐어요.
성민 씨라는 남자와 함께 인생을 살고 싶다는 것을요. 40년 넘게 혼자 살아왔던 제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줄은 정말 몰랐어요. 사랑이라는 감정이 이렇게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니 정말 신기했어요. 성민 씨와 함께 보내는 시간들이 너무 소중했어요. 평범한 일상들이 이렇게 행복할 수 있다는 걸 처음 알았거든요. 수진 씨, 주말에 뭐 할까요? 성민 씨의 목소리에는 설렘이 가득했습니다. 매일 그를 만나도 주말이 다가오면 항상 이런 질문을 했어요. 마치 특별한 시간을 함께 보내고 싶다는 그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성민 씨가 하고 싶은 거 해요. 저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사실 그와 함께라면 무엇을 하든 행복했어요. 카페에서 커피를 마시며 시간을 보내는 것도, 그저 산책을 하는 것도, 아니면 집에서 영화를 보는 것도 모두 특별했으니까요. 그럼 바다 보러 갈까요? 날씨도 좋고. 좋아요. 토요일 아침, 성민 씨는 약속 시간보다 10분 일찍 제 집 앞에 도착했어요. 항상 그랬죠. 기다리게 하는 것을 싫어한다며 언제나 조금 일찍 와서 저를 기다렸습니다. 그런 그의 배려가 얼마나 따뜻하게 느껴지는지 모릅니다. 차를 타고 바다로 향하는 길, 성민 씨는 제가 좋아하는 음악을 틀어놓았어요. 창밖으로 지나가는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문득 이 순간이 얼마나 소중한지 깨달았습니다. 이런 평범한 행복, 누군가와 함께 어디론가 향하는 이 시간이 제게는 그 무엇보다 값진 선물이었어요. 바다에 도착했을 때 햇살은 물결 위에서 반짝이고 있었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파도 소리와 갈매기 울음소리가 우리를 반겼어요. 성민 씨는 제 손을 잡고 해변으로 걸어갔습니다. 그의 손은 따뜻했고 그 온기가 제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어요. 바닷가에서 성민 씨와 손을 잡고 산책할 때는 정말 완벽한 행복이었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면서 서로 사랑한다고 속삭이고 때로는 말없이 그냥 바다를 바라보기도 하고 그 침묵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서로의 존재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하다는 고백, 앞으로도 함께하고 싶다는 약속,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 이 순간을 함께 나누고 있다는 감사함. 이 바다가 우리 사랑처럼 끝없이 이어졌으면 좋겠어요. 성민 씨의 말에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그 진심이 제 마음 깊숙이 스며들었어요.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누군가의 말 한마디에 가슴이 따뜻해지고 그 사람의 미소만으로도 행복해지는 것. 해가 저물기 시작하자 우리는 해변과 작은 펜션으로 향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면 파도 소리가 들리고 밤하늘의 별들이 창문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하루를 보내다니 꿈만 같아요. 제 말에 성민 씨는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깊은 애정이 담겨 있었어요. 그 시선이 저를 향할 때마다 저는 제가 얼마나 사랑받고 있는지 느낄 수 있었습니다. 창밖으로 어둠이 내리고 바다는 점점 더 깊은 색으로 변해갔어요. 달빛이 물결 위에 은빛길을 만들었고 그 빛이 우리가 있는 방까지 스며들었습니다. 성민 씨 손길이 제 얼굴을 감쌌을 때 저는 눈을 감았어요. 그의 입술이 제 것에 닿았을 때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바다를 보며 저희는 하나가 되었습니다. 파도 소리를 배경으로 달빛 아래서 우리의 사랑은 더욱 깊어졌어요. 그의 모든 움직임, 모든 행동에는 사랑과 존중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의 품 안에서 완전한 안식을 느꼈어요. 마치 오랫동안 찾아 헤매던 집에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수진 씨, 이런 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어요. 성민 씨가 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마치 가장 소중한 비밀을 나누는 것처럼. 저도요. 제 대답은 짧았지만 그 안에는 깊은 마음이 담겨 있었습니다. 영원이라는 단어가 이전에는 그저 추상적인 개념이었다면 지금은 매우 구체적인 소망이 되었어요. 그와 함께하는 모든 순간이 영원히 이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성민 씨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의 품에서 저는 그의 심장 박동을 느낄 수 있었어요. 그 리듬이 제 것과 하나가 되는 것 같았습니다.
이 사람과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견딜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삶이 우리에게 어떤 시련을 던져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그의 손을 잡고 있으면 세상의 그 어떤 폭풍우도 두렵지 않았습니다. 바다의 파도 소리를 들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사랑이란 이런 것이구나. 화려한 이벤트가 아니라 이렇게 조용히 서로의 곁에 있어주는 것. 서로의 숨결을 느끼며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영원을 꿈꾸는 것. 그날 밤 바다와 달빛을 증인 삼아 우리는 서로에게 말없는 약속을 했습니다. 앞으로 펼쳐질 모든 날들을 함께 걸어가겠다는, 서로의 손을 놓지 않겠다는 약속을. 그리고 그 약속은 파도처럼 우리의 마음 깊숙이 새겨졌습니다. 어느 날은 성민 씨가 아이들 이야기를 꺼냈어요. 수진 씨, 제 아이들과 만나보실 생각 있어요. 아이들과요? 네, 언젠가는 만나야 하지 않을까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할 거라면요. 우리가 계속 함께 할 거라면이라는 말에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성민 씨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신 거구나 싶었어요. 저도 만나보고 싶어요. 하지만 아이들이 저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처음에는 어색할 수도 있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수진 씨는 정말 좋은 분이니까. 성민 씨의 말에 용기가 났어요. 언젠가는 정말 아이들과도 만나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저도 성민 씨에게 제 진심을 확실하게 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느 토요일 저녁이었어요. 성민 씨와 제 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용기가 생겼어요. 성민 씨,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이런 말을 제가 먼저 해도 될까? 보통은 남자가 먼저 하는 거 아닌가? 하지만 제 마음은 확실했어요. 더 이상 망설이고 싶지 않았어요. 저와 결혼해 주세요. 성민 씨가 깜짝 놀랐어요. 포크를 들고 있던 손이 멈췄어요. 수진 씨가 먼저 프로포즈를 하다니. 이상해요? 아니에요. 정말 좋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수진 씨와 결혼하고 싶어요. 성민 씨가 자리에서 일어나서 저를 꽉 안아줬어요. 행복하게 해줄게요. 수진 씨. 저도 성민 씨를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정말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40년 넘게 혼자 살아온 제가 드디어 사랑하는 사람과 결혼을 약속한 거예요. 그런데 수진 씨, 나이 차이는 괜찮을까요? 무슨 소리예요? 12살 차이가 뭐가 대수예요. 저는 돌싱이고 아이들도 있고 그런 건 전혀 상관없어요. 저는 성민 씨가 좋은 거예요. 정말 그랬어요. 성민 씨의 과거는 중요하지 않았어요. 지금 저를 사랑해 주시고 앞으로도 함께 할 수 있다는 것만 중요했어요. 그날부터 저희는 본격적으로 결혼 준비를 시작했어요. 먼저 성민 씨의 아이들을 만나보기로 했어요. 정말 떨렸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아빠, 이분이 새엄마 될 분이에요. 큰아들이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그렇게 되면 좋겠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생각하니? 아빠가 행복하시면 뭐든 응원할게요. 요즘 행복해 보이세요. 정말? 네, 예전에는 항상 우울해 보이셨는데 요즘은 항상 웃으세요. 아이들의 말에 정말 감동받았어요. 제가 성민 씨를 행복하게 해드리고 있다니 이보다 더 큰 칭찬이 어디 있을까요? 수진 이모, 의사 선생님이시죠? 응, 맞아. 와, 멋있어요. 나중에 아프면 수진 이모한테 치료받을 수 있어요. 물론이지. 아이들이 생각보다 저를 잘 받아들여줘서 정말 다행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가까워졌어요. 수진 이모, 아빠랑 언제 결혼해요? 둘째가 순진하게 물어봤어요. 글쎄, 언제가 좋을까? 빨리빨리요. 그럼 우리도 수진 이모랑 같이 살 수 있어요. 아니야. 너희들은 엄마랑 살아야지. 성민 씨가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은 좀 아쉬워하는 것 같았어요. 그래도 자주 놀러 갈 수 있죠? 물론이지. 그 다음에는 제 병원 동료들에게도 알려야 했어요. 정말 떨렸어요.
환자와 결혼한다는 걸 어떻게 생각할까요? 수진 씨, 정말요? 결혼해요? 네, 그렇게 됐어요. 축하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셨어요? 그냥 우연히. 자세한 얘기는 할 수 없었지만 동료들이 정말 축하해줘서 고마웠어요. 수진 씨가 정말 많이 밝아졌어요. 사랑의 힘이네요. 그런가요? 네, 예전에는 항상 일만 하시더니 요즘은 정말 행복해 보여요. 이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기뻤어요. 제가 변했다는 걸 다른 사람들도 느낄 수 있구나 하고요. 결혼 날짜는 6개월 후로 정했어요. 너무 급하게 서두르지 않고 천천히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그 6개월 동안 정말 행복했어요. 웨딩드레스도 같이 고르고 신혼여행지도 정하고 새 집도 알아보고. 수진 씨, 신혼집은 어디로 할까요? 어디든 좋아요. 성민 씨와 함께라면요. 그럼 병원 근처로 구해볼까요? 이런 대화를 나누면서 정말 곧 결혼한다는 실감이 났어요.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때는 정말 감동이었어요. 44년을 살면서 웨딩드레스를 입어볼 거라고는 꿈에도 생각 못 했거든요. 수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성민 씨가 진심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정말요? 네, 정말이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신부예요. 그런 말을 들으니까 정말 행복했어요. 결혼 준비를 하면서 가끔 불안하기도 했어요. 정말 잘할 수 있을까? 40년 넘게 혼자 살았는데 갑자기 결혼 생활을 잘할 수 있을까? 성민 씨, 저 잘할 수 있을까요? 뭘요? 결혼 생활이요. 저는 경험이 없어서. 수진 씨,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이에요. 처음이라뇨? 성민 씨는 결혼해 보셨잖아요. 그건 진짜 결혼이 아니었어요. 수진 씨와 하는 게 진짜 결혼이에요. 성민 씨의 말에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결혼식 한 달 전에는 정말 바빴어요. 청첩장도 보내야 하고 예식장도 최종 점검해야 하고. 수진 씨, 너무 무리하지 마세요. 몸이 제일 중요해요. 괜찮아요. 행복한 일이니까 전혀 힘들지 않아요. 정말 그랬어요. 바쁘긴 했지만 전혀 힘들지 않았어요. 모든 게 행복했어요. 결혼식 전날 밤에는 잠이 안 왔어요. 너무 설레고 떨려서요. 내일이면 정말 유부녀가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결혼식 당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를 시작했어요. 헤어도 하고 메이크업도 하고. 신부님, 정말 아름다우세요.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말해줬어요. 거울을 보니까 정말 제가 맞나 싶었어요. 이렇게 예쁠 수가 있나요? 예식장에 도착하니까 벌써 하객들이 많이 와 계시더라고요. 병원 동료들, 성민 씨 친구들, 그리고 성민 씨 아이들까지. 수진 이모, 정말 예뻐요. 아이들이 달려와서 말해줬어요. 고마워. 아빠도 정말 멋있어요. 성민 씨를 보니까 정말 멋있게 차려입으셨더라고요. 턱시도를 입으신 모습이 정말 멋있었어요. 수진 씨, 정말 아름다워요. 성민 씨도 정말 멋있어요. 서로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드디어 결혼식이 시작됐어요. 성민 씨와 팔짱을 끼고 버진로드를 걸을 때 정말 꿈만 같았어요. 40년 넘게 살면서 이런 날이 올 줄 누가 알았겠어요.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들렸을 때 정말 행복했어요. 축하합니다. 정말 잘 어울려요. 행복하세요. 모든 분들이 축하해 주셨어요. 신혼여행은 제주도로 갔어요. 너무 멀리 가지 않고 조용한 곳에서 둘만의 시간을 보내고 싶었거든요. 여보, 제주도 어때요? 성민 씨가 여보라고 부르니까 정말 신기했어요. 좋아요, 여보. 저도 여보라고 부르니까 정말 어색하면서도 좋았어요. 제주도에서 3박 4일을 보냈어요. 바다도 보고 맛있는 음식도 먹고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수진아, 행복해? 이제는 반말로 부르기로 했어요. 응, 정말 행복해. 나도 정말 행복해. 바닷가에서 손을 잡고 산책하면서 이런 대화를 나눴어요. 우리가 이렇게 결혼하게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정말 그래. 병원에서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수진아, 그때 정전 났던 거 기억해? 당연히 기억하지. 그때 오빠가 도와주지 않았다면
그런데 그 정전이 우리를 가깝게 만들어준 것 같아. 운명이었나 봐. 그런가 봐. 그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우리가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됐는지 생각해 봤어요. 정말 모든 게 기적 같았어요. 40년 넘게 혼자 살던 제가 이렇게 좋은 사람을 만나서 결혼까지 하게 되다니. 오빠, 고마워. 뭐가? 나를 사랑해줘서. 나야말로 고마워. 수진이를 만나서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어. 예전에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면서 살았는데, 이제는 매일이 행복해. 나도 그래. 오빠가 없었다면 이런 행복을 알 수 없었을 거야. 제주도에서의 신혼여행을 마치고 경기도로 돌아왔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생활이 시작되는 거예요. 새로 구한 신혼집은 정말 예뻤어요. 둘이 함께 고른 가구들로 가득했어요. 우리 집이다. 집에 들어서면서 성민 씨가 말했어요. 응, 우리 집. 정말 우리 집이라는 말이 좋았어요. 더 이상 혼자가 아니라는 느낌이었어요. 첫날 밤에는 정말 설레었어요. 합법적으로 함께 있는 첫날이었거든요. 이제 정말 새로운 인생이 시작됐어요. 더 이상 외로운 독신 의사가 아니라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 기혼 여성이 된 거예요. 40년 넘게 기다린 보람이 있었어요.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만난 거니까요. 아직 앞으로 어떤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성민 씨와 함께라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마치 오랜 친구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것처럼 제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뒀던 이야기를 이렇게 나눌 수 있어서 후련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부끄럽기도 해요. 혹시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을 눌러서 저에게 용기를 주세요. 꽃에게 물을 주는 것처럼 작은 클릭 한 번이지만 저에게는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솔직한 생각을 나눠주신다면 더없이 감사할 것 같아요. 따뜻한 격려든 쓴소리든 상관없어요. 우리는 모두 각자의 인생이라는 퍼즐을 맞춰가면서 살아가죠. 때로는 조각이 맞지 않아 흔들리고, 때로는 잘못된 곳에 끼워 넣어 실수하고, 또 때로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완벽한 조각을 찾아 놀라운 행복을 만나기도 하면서요. 제 이야기가 마치 작은 창문처럼 다른 사람의 삶과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다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의 삶에 따뜻한 햇살 같은 진짜 사랑과 행복이 함께하길 바랍니다. 언제나 건강하시고 사랑하는 사람들과 꽃밭 같은 따뜻한 시간 보내세요. 마지막까지 제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